반갑습니다. 외환닥터 김사부입니다. 최근에 국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든다고 했죠. 지금 너도 나도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분위기인데 희한한 건 내가 보유한 종목은 안 간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 이미 올라간 종목은 팔았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냐고요. 자, 우리나라 국장에는 코스피, 코스닥 약 300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이 있을 거고 내 주식 포트폴리오도 동일합니다. 10개의 종목이 있다면 그중 올라간 종목과 내려간 종목이 있을 텐데 문제는 올라간 종목은 익절을 하지만 내려간 종목은 손절을 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주식이란 건 테마가 돌고 돕니다. 반도체, 금융업, 정치테마주, 운수장비, 서비스업, 대북주 등 돌고 도는 테마 속에서 올라가는 테마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종목들이 많아지는 아파트가 돼버리고 말죠. 그렇게 물린 종목들이 마이너스 10%의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50%가 되고 마이너스 80%가 돼버리고 결국 수익 보는 종목은 적고 손실만 키운 채 국장을 욕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우리나라 평균 주식 투자 자금은 2에서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해서 한 종목에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이 들어가서 상한가 가봐야 30만 원 수익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주식으로 시드를 늘릴 수가 있을까요? 전체 평균 수익률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제는 두세 종목으로 5에서 7% 먹기도 힘든데 나머지 종목들로 마이너스 15에서 20%씩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다시 종목만 늘어나고 매매는 순환되지 않아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예수군 전부를 물려버리죠.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순환매매입니다. 아닌 종목은 빨리 털어내고 최근 테마에 맞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정해놓은 손절가를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종목 중에 6종목은 수익, 4종목은 손절이라고 했을 때 손익비를 계산해보면 플러스 수익이죠. 이렇게 순환매를 돌리는 방식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다릅니다. 버틴다고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해가면서 매매를 하는 것이 시드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선택적 복리입니다. 주식 투자는 보통 수익을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10% 올랐다면 수익금으로 다시 다른 주식을 사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손실을 봅니다. 수익금을 반납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종목을 사게 됩니다. 왜? 다른 종목은 오를 거야 라는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주식장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투자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요인이죠. 마치 좋은 여자친구를 두고도 새로운 뉴페이스를 찾는 남자의 심리 같다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하지 못하고 이 종목 저 종목 기웃기웃 거리다가 결국 복리 투자가 아닌 선택적 복리 투자가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해외 선물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복리입니다. 왜? 수익을 봐서 증거금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계약수를 높여 진입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식과 다른 점은 외환거래는 다른 종목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원래 하던 종목이 가장 편안합니다. 물론 나스닥, 항생은 빼고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유로달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 경제 흐름만 파악하면 돼요. 주식처럼 해당 회사의 매출, 영업이익, 지분구조, 공시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증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빠르게 시드를 늘려가는 것이
복리의 힘이고 제가 그동안 시드 2배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한테 만약 주식으로 2배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저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시드 2배를 꾸준하게 달성할 수 있었던 건 해외 선물, 그 중에서도 외환거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시드 2배 1차에서부터 8차까지, 그리고 얼마 전 25년 2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 과정을 모집합니다. 시드 2배반 참여 희망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MACD 지표 매매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 지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매매법에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약자로 이동평균 수렴 발산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이버전스는 차트와 지표가 반대로 움직여 추세 전환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다이버전스 매매법이 아니라 두 이동평균선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MACD 지표를 만든 사람이 제럴드 아펠인데 추세 전환 구간을 빠르게 예측하는 방법을 고민을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MACD 지표입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MACD로 검색을 하면 Moving Average, 이게 기본 MACD입니다. 지표를 추가를 했고요. 하단에 MACD 선과 시그널 선 그리고 히토그램이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두 개의 선은 뭘까요? 파란색이 MACD고 이 첫 번째 MACD 선은 빠르게 반응하는 12일 EMA에서 느리게 반응하는 26일 EMA를 뺀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기준선인 0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움직이며 0에 도달해 있다는 것은 12일 단기 이평선과 26일 장기 이평선이 크로스되는 구간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주황색 시그널선은 계산된 MACD 값을 9일 동안 평균 낸 값을 의미합니다. 계산된 MACD보다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지금 보시면 파란색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했을 때, 즉 골든 크로스 상승 추세가 강해졌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아래로 돌파했다면 하락 추세가 강하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의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는 얘기고, 반대로 이렇게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차트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스토그램 지표입니다. 이 히스토그램은 MACD 지표와 시그널 선을 뺀 값을 막대 형태로 나타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선은 이 0선으로 가운데 0선보다 높으면 초록색, 낮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MACD가 시그널 선보다 위에 있는 정배열 상태에서 두 선의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막대 그래프는 길게 나타나고, 반대로 그 간격이 적으면 적을수록 막대 그래프도 짧게 나타납니다. 막대선 색깔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막대선 색이 약해지면 추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현재 추세의 방향과 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 강도 개념을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MACD를 활용한 매매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매매법이 있겠죠. 하나는 추세 매매, 하나는 역추세 매매입니다. 지표가 많아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히스토그램만 보면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크로스 구간에서 히스토그램이 0에 수렴하고 그때부터 추세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스토그램이 3개 이상 나온 이후에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한다면 추세 반전 신호로 보고 반대 포지션에 배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간을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MACD보다 시그널선을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죠. 그러면서 히스토그램은 초록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롱 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으로 마감할 수가 있었겠죠. 반대로 히스토그램이 점점 색깔이 옅어지면서 익절 신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도 보시면 파란색 선이 주황색 선을 돌파하면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 또한 빨간색 선으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구간에서 쇼 포지션에 진입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습니다. 이러한 구간도 보시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히스토그램 초록색 막대 그래프가 발생이 됐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레이 보면서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구간 보시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히스토그램도 초록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구간에서 포지션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비 2대 1로 잡고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 진입, 리플레이 스타트. 익절되었습니다. 또 다른 구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MACD 또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으로 3개 이상 나오면서 여기서 쇼 포지션에 진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비 1대 2로 잡고 손절가는 지난 고점 캔들을 기준으로 손절가로 잡고 리플레이 스타트. 익절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손익비를 설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절가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홀짝을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은 직전 고점 캔들을 손절가로 잡고 포지션에 진입해서 손절가를 터치한다면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꼭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합니다. 버틴다고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다시 포지션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다시 발생이 됐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손익비 2대 1로 잡고 매수 포지션에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레이 스타트. 익절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MACD를 적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항상 보조지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보조지표를 복합적으로 보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너무 많은 매매법이 있어 다양하다고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한 김사부 트레이딩 따라하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이상의 트레이딩 노하우와 시드 두배를 만들었던 노하우들은 이 강의에서 전부 공개해 드렸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거 좋다고 해서 이거 해보고 저거 좋다고 해서 저거 해보는 유랑자가 되지 마시고 트레이딩 기준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